자, 오늘 경민이가 읽을 책들입니다. 경민이가 읽을 책을 가져왔는데 오늘 읽을 책을 이 정도 가져왔습니다. 경민이랑 지금부터 책 읽다가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책 이거 지금 몇 권이야? 책이 이만큼에 있어. 오늘 읽을 책을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이만큼. 경민이가 원하는 오늘 밤에 읽을 책입니다. 자, 책 읽다가 죽는 거야 그냥. 경민아 일로와. 책 이제 하나씩 갖고 와. 여기 넣고. 자, 여기 누워. 아, 피다! 오늘 찬우가 말이야 유치원에 코를 부딪혔어. 올라와. 아빠 위로 올라와. 아빠 위로. 아빠 위로. 오늘 찬우가 말이야 유치원 문짝에 코를 꽝 부딪혔어. 하리가 그 모습을 보다가 가위에 손가락이 꼭 집혔어. 민준이도 그 모습을 보다가 의자에 콩 걸려 넘어졌지. 새 친구는 펑펑 울었어. 아프기도 했지만 빨간 피가 퐁퐁 나서 겁이 났거든. 피가 노란색이나 연두색이면 덜 무서울 텐데 피는 왜 빨간색일까? 빨간 옷. 바닥에 똑 떨어진 찬우의 코피를 봐. 자세히 들여다봐. 와, 피 속에 작은 알갱이들이 많네. 빨간 알갱이는 적혈구, 하얀 알갱이는 백혈구, 모양이 제각각인 혈소판도 있어. 아하, 피가 빨간 건 빨간 적혈구 때문이구나. 코피가 난 걸 보면 피는 코 속에 있나 봐. 아니야, 무릎에도 손가락에도 피가 났는걸. 그러고 보니 상처가 나면 어디서든 피가 송송 나잖아. 혹시 피는 우리 몸 가득 출렁출렁 담겨있는 게 아닐까? 피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하리의 손가락에 난 상처를 봐. 자세히 들여다봐. 아, 찢어진 살갗 아래로 가느다란 관이 보여. 바로 혈관이야. 아빠, 살에 피가 들어있어. 그걸 찢으면 피가 흘러나와. 맞아. 아, 피는 혈관 속을 흐르고 있구나. 요 혈관이 찢어지는 바람에 피가 흘러나왔던 거야. 다들 조심해. 쏟아진다. 하리의 몸속을 한번 들여다봐. 머리 꼭대기부터 발가락 끝까지 혈관이 구석구석 뻗어 있어. 피는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한 곳으로 모여드는데 피가 모이는 곳은 어딜까? 어딜까? 심장. 맞았어요. 바로 심장이야. 피가 들어오면 심장은 쉴 새 없이 팔딱거리며 피를 다시 혈관 속으로 쭉쭉 밀어낸단다. 피는 이렇게 심장을 드나들며 온몸을 뱅글뱅글 돌아다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가 이렇게 돌아다녀. 맞지? 친구 가슴에 귀를 대봐. 콩닥콩닥 소리가 들리지? 바로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펴졌다 하며 피를 밀어내는 근데 소리야. 사람 죽으면 심장 소리 안 나. 맞아. 그런데 민준이 좀 봐. 무릎에 난 상처를 시커먼 손으로 만지고 있어. 민준아, 그러지 마. 민준이의 까진 무릎을 봐. 자세히 들여다봐. 저런 나쁜 병균이 상처 속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병균을 물리치지? 피 속에 있는 하얀 알갱이 백혈구에게 맡겨. 백혈구는 병균을 잡아먹는 일을 해. 민준이 몸에 들어간 병균도 몽땅 집어삼킬 거야. 얘랑도 그래. 맞아. 백혈구가 아무리 잘 싸워도 피가 계속 나면 큰일인데. 휴, 다행히 피가 멎었어. 누가 피를 먹게 했을까? 바로 피 속에 있는 혈소판이야.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면 혈소판은 상처난 곳에 다닥다닥 모여들어. 그리고 서로 끈적끈적 엉겨붙어서 피를 꾸덕꾸덕하게 한단다. 그래서 뭐가 되지? 딱지. 맞아. 민준이 무릎에서 흘러나온 피는 조금씩 굳고 또 굳어서 오돌오돌 가려운 딱지가 될 거야. 가렵다고 딱지를 떼면 안 돼. 너도 거기 딱지 생겼었지? 기다리면 딱지가 저절로 똑 떨어질 거야. 미리 딱지를 떼면 어떻게 돼? 또 피나지. 이것 봐. 찬우도 하리도 어느새 피가 멎었지? 이제 빨간 피를 보더라도 겁먹지 않을 거야.
피는 무서운 게 아니니까. 아니 무슨 무서운 게 맞아. 맞아, 피는 무섭긴 하지. 근데 밴드 붙이면 이렇게 돼. 맞아. 근데 너무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 심폐소생. 심폐소생술도 하고 병원 빨리 가야지. 지금 얘네들이 다친 거는 조금씩 다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밴드 붙이고 하면 되는데, 크게 막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어떻게 되지? 죽어. 안 죽더라도 크게 다치잖아. 그럼 빨리 119 불러갖고 가야 되지. 아니요, 경찰차도 불러야 돼. 누가 죽였나? 아, 경찰차도 불러서 조사해야지. 그럼 경찰차도 부르고,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차도 부르고 또 뭐 불러야 되지? 구급차, 소방차, 견인차. 그렇게 하면 부르면 되나? 그 다음에 지휘차. 지휘차. 맞아. 또 한 건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사다리차. 사다리차도. 그 다음에 엘리게이터차. 어? 엘리게이터차. 엘리게이터차. 그 다음에 코코다일차. 어. 기린차. 그럼 돼. 하나 더 갖고 와. 책 갖고 와요. 안 읽어.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는 오늘 안 읽어. 왜? 입 아프대. 어제 안 읽어 엄마? 숲속을 걸어요. 집 안에서만 노니까 답답하고 따분해요. 오늘따라 봄 햇살이 반짝반짝해요. 밖에 나가 놀고 싶어요. 나라야, 아빠랑 놀러 갈까? 정말요? 어디로요? 날씨도 맑으니까 숲으로 가자. 처음부터 해. 알았어. 아, 심심해. 집안에서만 노니까 답답하고 따분해요. 오늘따라 봄 햇살이 반짝반짝해요. 밖에 나가 놀고 싶어요. 나라야, 아빠랑 놀러 갈까? 정말요? 어디로요? 날씨도 맑으니까 숲으로 가자. 나는 주황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나라야, 숲에 갈 때는 긴 바지를 입어야 해. 왜요? 이거 입고 싶은데. 벌레가 다리를 물 수도 있거든. 햇볕에 얼굴이 타지 않게 모자도 쓰자. 나는 아빠 말대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챙겼지요. 저 멀리 울창한 숲이 보여요. 흙길을 따라 숲으로 향했지요. 나는 자박자박, 아빠는 저벅저벅. 발을 디딜 때마다 흙냄새가 나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요. 나뭇잎들도 바람 따라 나한테 인사해요. 나리야, 숨을 크게 쉬어봐. 정말 싱그러운 냄새가 나. 나무 냄새가 나요. 숲으로 들어서니 나무들이 빽빽해요. 올망졸망 버섯도 초록색, 이끼도 보여요. 아빠, 나무들이 모두 커요.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다들 하늘 높이 쭉쭉 뻗어나간 거란다. 무성한 나뭇잎들이 햇빛을 가려줘서 숲속은 시원하게 그늘진 곳이 많아요. 땅바닥의 흙도 색이 짙고 촉촉해요. 촉촉해? 촉촉해. 촉촉한 거에 이렇게 담고 탁 하면 모양 될 텐데 모양. 맞아, 모양 만들 수 있어. 촉촉한 거에는 안 촉촉한 그런 거 흙은 금방 퍼져나가 부족. 촉촉한 흙은 잘한다. 발자국도 생겨, 발자국. 그런데 가만히 보니 비슷비슷해 보이던 나뭇잎들도 모양이랑 색깔이 다 달라요. 나리야, 저기 나뭇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건 참나무야. 가을에 도토리가 있으면 다람쥐가 와서 맛있게 먹을 거야. 숲에는 벌레도 많아요. 초록 나뭇잎 위에 빨간 무당벌레 한 마리. 하나, 둘, 셋, 넷. 우와, 까만 점이 7개나 있어요. 또 신기한 벌레를 찾아볼까요? 깜짝이야!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미랑 눈이 딱 마주쳤지 뭐예요. 거미줄 옆 나무에는 사슴벌레가 딱 붙어 있어요. 사슴벌레는 나무 속에 있는 즙을 쪽쪽 빨아먹고 산대요. 거미 안 무서워하지. 나무 둥치 밑으로 개미들이 줄지어 가요.
따라가 보니 모두 땅속 구멍으로 쏙 들어가요. 아빠, 구멍 속에 뭐가 있나 봐요. 한번 파볼까요? 나리야, 그건 개미집이야.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된단다. 나는 개미집 속이 궁금했지만 꾹 참고 지켜보기만 했어요. 경미 같았으면 이거 파봤는데, 그지? 그 개미 엄청 많이 나왔겠다. 맞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졸졸졸 물소리가 들려요. 계곡을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나리야, 여기서 잠깐 쉴까? 아빠는 아빠랑 나랑 돗자리를 펴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겠죠? 아빠가 오늘은 독박 육아야? 계곡물에 발을 담갔어요. 으악! 아직은 계곡물이 차가워요. 하지만 이쯤은 참을 수 있어요.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녀요. 계곡물은 아주 깨끗해서 여기다 개구리 영자. 송사리랑 피라미랑 같은 작은 물고기가 꼬물거리며 헤엄치는 게 다 보여요. 아빠, 물고기 잡을래요? 나는 컵을 들고 물고기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모두들 요리조리 휙휙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경민아, 컵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아니, 못 잡지. 물고기 너무 빨라. 아빠랑 나는 다시 숲길을 걸었어요. 바위 사이에서 뭔가가 통 튀어나와요. 아빠, 저기 다람쥐 있어요. 아빠 손을 잡고 막 쫓아갔어요. 다람쥐는 내가 무서운지 나무 꼭대기로 뽀로로로 올라가 버렸어요. 숲에는 예쁜 꽃이랑 풀도 많았어요. 나리야, 이건 찔레꽃이야. 봐, 가시가 있지? 아, 가시에 찔리니까 찔레꽃이에요? 맞아. 우리 나리 똑똑하네. 꽃이랑 풀들은 저마다 예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진짜 재밌어요. 내가 아는 풀도 있어요. 토끼들이 좋아하는 토끼풀이지요. 나리야, 선물이야. 아빠가 토끼풀로 꽃반지를 만들어 내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야, 예쁘다. 근데 꽃반지 진짜 반지면 더 좋을 텐데.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나는 숲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꿈을 대며 걸었어요. 나리야, 숲은 계절마다 모습이 달라져. 여름이 되면 초록빛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꽃이 피지. 어떤 계절이 가장 이쁠까? 당연히 다 예쁘죠. 그러니까 또 놀러와요. 네? 경민은 어떤 계절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 몰라. 아빠는 봄이랑 여름을 좋아해. 나도 여름. 난 겨울만 좋아해. 겨울? 겨울 너무 춥지 않아? 응, 겨울 내 생일이라서. 아, 맞다. 책도 갖고 와요. 어때? 책도 갖고 와. 광동 볼래? 광동. 역시 뒤돌아보면 모르구나. 들어봐. 이거 들어온 책이야. 바보. 오늘은 곤충 운동의 날. 선수들이 차례로 경기장에 들어와요. 모두 곤충답게 머리, 가슴, 배를 쭉 펴고 6개의 다리를 뽐내며 오네요. 이야, 혼자 보기 아깝군. 사마귀 기자는 찰칵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첫 번째 경기는 높이뛰기예요. 하나, 둘, 셋, 탕. 무당벌레 심판이 총을 쏘자 선수들이 한꺼번에 뛰어올라요. 으르추추추. 방아벌레는 가슴을 잔뜩 젖혔다 놨다. 벼룩은 뒷다리를 한껏 오므렸다가 톡. 메뚜기는 땅을 박차면서 펄쩍. 처럼 메뚜기는 멀리뛰기랑 헷갈렸나봐. 1등은 자기 키의 100배를 뛴 벼룩에게 돌아갔어요. 야호! 벼룩은 신이 나서 톡톡톡 뛰고 또 뛰어요. 환호하는 곤충들 앞에서 공중제비까지 멋지게 돌았지요. 나 1등 하네. 이야, 자기 키의 100배를 뛰었대. 대박. 달리기 경기도 열렸어요. 길 앞잡이와 노린재 선수가 나왔어요.
우와, 달리기 대장 기랍잡이다. 당연히 기랍잡이가 이기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출발 총소리에 놀라 노란 노린재가 방귀를 뿡. 아이쿠, 기랍잡이 살려. 구리구리한 고약한 방귀 냄새에 기랍잡이는 출발도 못하고 기절했어요. 노린재도 예, 자기 냄새를 예. 맡고 픽 쓰러졌어요. 얘가 픽 쓰러졌어. 노린재가 방구를 껴갖고. 아니, 얘가 쓰러졌어? 노린재가 방구를 푹 껴갖고 기랍잡이가 쓰러졌어. 냄새가 엄청 심했나. 하나 둘. 운동에 도우미인 개미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요. 영차 다 함께 발맞추어 선수들을 구급차로 옮겼지요. 역시 개미들이야 손발이 척척 맞네. 비록 달리기 경기는 취소되었지만 고생한 개미들에게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어요. 한편 씨름 경기장에서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가 맞붙었어요.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장수풍뎅이는 큰 뿔을 휙휙 휘둘렀어요. 이 턱으로 네 몸에 구멍을 내주마. 사슴벌레도 집게처럼 생긴 큰 턱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맞섰지요. 사슴벌레가 큰 턱을 오므려 장수풍뎅이의 큰 뿔을 잡으려는 순간 으르쳐쳐쳐 장수풍뎅이가 큰 뿔로 사슴벌레를 번쩍 들어서 휙 내던졌어요. 뒤집기 한판 장수풍뎅이 승리. 다음은 새똥구리들의 공 굴리기예요. 크고 예쁘게 빚은 똥구슬을 가장 빨리 굴리면 이기는 거지요. 선수들이 거꾸로 서서 똥구슬을 굴려요. 가느다란 뒷다리로 대굴대굴 굴려요. 그런데 한 선수가 엉뚱한 길로 가요. 땅만 보고 가니까 헷갈렸나봐요. 어이, 조심, 이쪽이 아니에요. 배가 고픈지 주저앉아 똥을 먹는 선수, 뿌지직 똥을 누는 선수도 있어요. 1등 상품은 새똥이에요. 새똥. 1등 새똥구리는 커다란 새똥을 받았어요. 얘 아직 따끈따끈해. 좋아하는 새똥구리에게 사마귀 기자가 물었어요. 똥이 그렇게 좋습니까? 물론이죠. 우리에게 똥은 특별해요. 모두 똥에서 태어나 똥을 먹고 자랐거든요. 어느덧 운동회가 끝나가요. 힘들어. 잠깐만 쉴까? 사마귀 기자는 나뭇가지에 털썩 앉았어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꿈틀꿈틀해요. 야, 냄새나는 엉덩이 당장 안 치워? 알고 보니 나뭇가지를 흉내낸 대벌레였어요. 우와, 대벌레야. 정말 감쪽 같다. 숨바꼭질 경기가 있다면 네가 1등일 텐데.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수영이에요. 연못에 사는 곤충들이 선수로 나왔어요. 물매미는 뱅글뱅글 돌며 앞으로 나아가요. 송장 헤엄치개는 발라당 누워 헤엄치지요. 가장 빠른 선수는 역시 물방개. 물방개는 물속 깊이 잠수해서 빠르게 헤엄쳐요. 물방개 누군데? 이거. 물방개. 나 물방개야. 물방개, 송장 헤엄치개, 물매미, 소금쟁이.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소금쟁이가 있었어요. 소금쟁이는 가늘고 긴 다리로 물 위를 휙휙 달려요. 사마귀 기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저건 수영이 아니라 달리기잖아. 아니나 다를까 무당벌레 심판도 빨간 깃발을 번쩍 들었어요. 소금쟁이 탈락! 결국 1등은 물방개에게 돌아갔습니다. 예, 나 물방개인데. 경민이 물방개 1등 했다. 1등 선수들이 모두 모였어요. 사마귀 기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기념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경민이 물방개, 경민이 또 뭐. 운동회가 다 끝나고 나면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곤충 축제가 남아있지요. 온종일 바쁘게 뛰어다닌 사마귀 기자도 모처럼 한가롭게 축제를 즐겨요. 다음 곤충 운동회에도 꼭 놀러오세요. 다음에 꼭 와요. 여기 있네. 사슴벌레 싸우고 있는 거.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랑 이거 지금 싸우고 있지. 그리고 얘가 기랍잡이. 그리고 멀리뛰기 하는 메뚜기. 경민이 물방개. 물 위를 걷는 소금쟁이, 나무랑 똑같이 생긴 대벌레, 그 다음 똥을 굴리는 새똥구리, 그리고 사마귀 기자. 또 갈 거야?
어서 올라가, 포비야. 포비 여기 못 올라가네. 얘 이거 다 읽었어? 어. 난 처음 보는 건데. 남극의 여름이 왔어요. 겨울이 오기 전 따뜻한 바다로 떠났던 고래들이 남극 바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물개와 펭귄들은 돌아온 고래들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그런데 고래 중에는 작년에 볼 수 없었던 귀여운 아기 고래들도 있었어요. 포비도 처음 보는 아기 고래였지요. 포비는 장난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 펭귄들을 보면 갑자기 물 위로 불쑥 뛰어오르는 장난을 쳤지요. 아, 깜짝이야! 그러면 펭귄들은 놀라서 날개를 버둥거리다가 포비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이 개구쟁이 녀석! 또 그러면 혼난다! 우와, 정말 아름다워. 난파선 안으로 들어간 포비는 깜짝 놀랐어요. 갖가지 모양의 바닷속 생물과 물고기들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포비는 난파선 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난파선이 뭐야? 부서진. 아, 바닷속 안에 있는 부서진 배? 아니 부서진 잠수. 그래서 포비야, 어디 있니? 그때 어디선가 엄마 고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포비는 몸을 돌려 난파선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만 버려진 그물에 꼬리 지느러미가 걸리고 말았어요. 이거 있는 힘껏 몸부림을 쳐 보았지만 그물이 꼬리 지느러미를 더 세게 쥐어왔지요. 엄마, 여기에요.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포비가 다급하게 엄마 고래를 불렀어요. 엄마도 운다. 엄마 고래는 포비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포비가 그물에 걸렸어. 하지만 엄마 고래는 몸집이 커서 난파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엄마 고래는 다급히 외쳤어요. 우리 포비가 위험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엄마 고래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건 물개였어요. 물개는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갈매기에게 소리쳤지요. 포비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그러자 갈매기는 펭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포비가 위험하대. 어떻게 좀 해봐. 뭐라고? 포비가 위험에 빠졌다고? 펭귄들은 서둘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 사이 포비는 서서히 숨이 가빠왔어요. 엄마, 나 숨이 차요. 포비야, 조금만 참으렴. 곧 친구들이 도와주러 올 거야. 이렇게 엄마 고래는 포비를 안심시키면서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어서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Somebody help me. 경민이가 예전에 내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난다. 막차원에 힘을 못 줘가지고 경민이가 못 나와서 얘 심장 박동수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했는데 경민이가 그때부터 막 힘을 냈을 때 아팠어. 맞아. 포비야, 내가 도와줄게. 바로 그때 물개가 난파선 안으로 들어와 이빨로 그물을 갉아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늘고 질긴 그물은 잘 끊어지지 않았어요. 비켜봐, 내가 끊어볼게. 힘이 센 코끼리 바다표범도 왔지만 그물을 끊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고래는 점점 애가 탔어요. 포비는 눈앞이 점점 흐려졌어요. 이러다 곧 정신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무엇인가 빠르게 헤엄쳐 오더니 뾰족한 부리로 그물을 풀어냈어요. 바로 펭귄들이었지요. 포비야, 어서 나가자! 그러나 포비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어요. 포비가 왜 못 움직이지? 물개의 말에 코끼리 바다표범이 말했어요. 물 밖으로 나가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숨을 못 쉬어서 그런가 봐. 그럼 밖으로 빨리 내보내자. 물개와 코끼리 바다표범이 힘을 모아 난파선 밖으로 포비를 밀어냈어요. 곧 포비는 몸이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 고래가 아래에서 힘껏 밀어 올렸거든요. 포비야, 힘내렴. 어서 숨을 쉬어봐. 마침내 포비의 몸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제야 포비는 숨구멍을 열고 숨을 쉬었지요. 휴, 이제 됐어. 포비가 살았다. 지켜보던 남극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끝나가요. 그동안 포비는 먹이를 잔뜩 먹고 쑥쑥 자라지요. 이제 고래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또다시 따뜻한 바다로 나갈 거예요. 모두 고마웠어요. 내년에 또 올게요. 포비야 잘 가.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으렴. 남극 친구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포비의 뒷모습을 지켜봤답니다. 이게 고래야, 고래. 고래. 빵 아니야? 고래잖아. 물개 아니야? 고래잖아. 고래는 엄청 커. 이건 펭귄이다. 우리 저번에 아쿠아리움 가서 펭귄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아, 펭귄은 못 봤나? 여기 없잖아. 바다 표본 봤지? 코끼리가 이만하다면 고래는 이만하대. 고래가 제일 커. 흰 수염고래가 엄청 크네. 고래 그래도 포유류야. 맞아. 그래서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가 뭔지 알아? 고래! 고래는 물고기 아니잖아. 포유류잖아. 아, 그럼, 뭔데? 상어. 샤크! 그건 물고기가 아니라 상어잖아. 아 물고기는 상어는 물고기야. 상어는 알 낳고. 알을 낳는데, 고래는 새끼를 낳고, 상어는 알을 낳는데. 그래서 아니야. 고래가 아니고 상어가 새끼야. 넌 청개구리구나. 넌 바보 같은 이술이구나. 함께 갈 꿀게. 꾸꾸의 꼬리를 찾아줄게. 야호! 도마뱀 꾸꾸는 바위 위로 날쌔게 뛰어오르며 꼬리로 중심을 척 잡았어요. 그러고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톱을 세워 바위에 착 달라붙었지요. 길쭉길쭉 날씬날씬 내 꼬리는 정말 멋져. 말은 안 해도 모두 나를 부러워할걸. 헤헤헤헤. 모두 나를 부러워할 거야. 따뜻한 햇볕을 쬐자 꾸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꾸꾸는 살랑살랑 꼬리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지요. 룰루랄라 꾸꾸보다 더 멋진 도마뱀은 없지. 룰루랄라 꾸꾸의 꼬리는 모두가 부러워해. 그때였어요. 스륵스륵 풀숲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커다란 뱀이 고개를 쓱 내밀더니 재빠르게 꾸꾸의 꼬리를 덥석 물었어요. 아, 뱀이다! 꾸꾸는 온 힘을 다해 바둥거렸어요. 그러자 꾸꾸의 꼬리가 툭 끊어져 버렸지 뭐예요. 놀란 뱀이 꿈틀거리는 꼬리를 바라보는 사이 꾸꾸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뒤를 돌아보니 뱀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꾸꾸는 자신의 꼬리를 살펴보았어요. 엥, 내 꼬리가 없어졌어. 머릿속이 둥둥 울리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꼬리춤은 영영 못 추겠지. 친구들도 나를 놀려댈 거야. 그날 이후 꾸꾸는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아무리 불러도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꾸꾸가 꼬리를 잃어버려서 많이 속상한가 봐. 불쌍해. 꾸꾸의 꼬리는 정말 멋졌는데. 꼬리를 자랑하며 으스댈 때는 꾸꾸가 얄미웠지만 슬퍼하는 꾸꾸를 보니 친구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얘들아, 우리가 꾸꾸의 꼬리를 찾아오는 게 어때? 다람쥐 뽀니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친구는 서로 도와야 한댔어.
꼬리를 찾아와서 붙여주면 꾸꾸도 무척 기뻐하겠지. 딱따구리 따따와 토끼 랑랑이도 맞장구를 쳤어요. 친구들은 신이 나서 꾸꾸를 불러냈어요. 꾸꾸야, 우리가 네 꼬리를 찾아다 줄게. 꾸꾸는 금세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마워 친구들아. 그런데 누가 내 꼬리를 찾으러 갈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조금 전까지 와글와글 떠들어대던 친구들이 갑자기 꿀먹은 듯 조용해졌어요.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지요. 뽀니가 탐스러운 꼬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안 되겠어. 내 소중한 꼬리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해. 상상만 해도 끔찍해. 따따도 날개를 퍼덕이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도 안 돼. 내 날개가 조금이라도 상한다면. 그러자 친구들의 눈에 랑랑이가 쏠렸어요. 랑랑이는 늘 자신의 날랜 다리를 자랑했거든요. 싫어, 내 다리가 빠른 건 사실이지만 뱀은 무서워. 랑랑이는 바위 뒤로 숨어버렸어요. 꾸꾸는 울상이 얘네 되었어요. 랑랑이 아니야. 랑랑이 여기 있잖아, 토끼. 그런데 그때였어요. 얘들아, 내가 찾아올게.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개구리 콩이었으니까요. 콩이는 몸집도 작고 힘이 약해서 늘 놀림을 받았거든요. 콩이 네가 무서운 뱀한테서 꾸꾸의 꼬리를 찾아오겠다고? 응, 내가 찾아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 꾸꾸는 매일매일 콩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느새 포근했던 햇볕이 사라지고 찬바람이 불었어요. 콩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맞아, 우리도 못하는 일을 콩이가 할 리 없어. 뽀니와 따따 랑랑이는 콩이가 약속을 못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꾸꾸는 콩이가 꼬리를 꼭 찾아올 거라 믿었어요. 콩이를 기다리며 꾸벅꾸벅 졸던 꾸꾸는 따뜻한 땅속에서 겨울잠에 빠져들었어요. 눈부신 햇살이 땅을 비추는 봄이 왔어요. 꾸꾸야, 그만 일어나. 네 꼬리를 찾아왔어. 콩이가 꾸꾸를 흔들어 깨웠어요. 꾸꾸는 눈을 비비며 꼬리 쪽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멋진 꼬리가 달려있었어요. 야, 꼬리다. 내 꼬리가 돌아왔어. 꾸꾸는 콩이를 숨이 막히도록 꽉 끌어안았어요. 콩이야, 정말 고마워. 콩이는 정말 대단해. 콩이 널 못 믿어서 미안해. 뽀니와 따따 랑랑이가 콩이에게 사과했어요. 얘들아, 사실은 내가 찾아온 게 아니야. 꾸꾸의 꼬리는 끊어져도 다시 자라거든. 콩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고백했어요. 친구들은 깜빡 속을 뻔했다며 하 웃었어요. 그리고 함께 어울려 펄짝펄짝 즐겁게 뛰어놀았답니다. 이게 도마뱀인데 위험할 때는 자기 꼬리를 잘라. 그럼 그 꼬리를 자르면 꼬리가 막 꿈틀꿈틀 거리잖아. 그럼 적이 이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 적이 꼬리만 잘려서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꼬리를 보면서 이 꼬리에 신경이 집중돼 있는 순간 도마뱀은 얼른 도망쳐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잘려도 이렇게 다시 꼬리가 자란대. 대단하지? 대박이지. 비둘기 랑랑이. 잠깐 읽지 마. 왜? 새내기 부부의 새둥지. 수많은 괭이 갈매기들이 외딴 섬으로 몰려들었어요. 사니와 들이도 알을 낳으러 이 섬에 왔어요. 둘은 처음으로 알을 낳는 새내기 부부예요. 우리 빨리 둥지를 만들어요. 시간이 많으니 서두를 필요 없어요. 들이의 재촉에도 사니는 느긋했어요.
여기서 잠깐 쉽시다. 섬을 한 바퀴 돌아본 산이가 말했어요. 벌써요? 시간은 아직 충분하니 걱정 말아요. 드리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산이가 안전하게 알을 낳을 좋은 자리를 고를 거라고 믿었지요. 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변을 살피던 산이가 급하게 땅으로 내려갔어요. 드리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지요. 그곳에는 또 다른 새내기 부부가 둥지를 짓고 있었어요. 맨 땅에는 마른 풀을 깔아야 둥지가 포근하고 보드랍지요. 산이는 아는 체하며 열심히 떠들어댔어요. 휴, 벌써 해가 지네. 우리는 어떡하지? 드리는 남몰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 예뻐라. 드리는 바이틈에 피인 노란 꽃을 보며 감탄했어요. 아, 그건 괭이밥이라는 풀이라오. 산이는 꽃을 꺾어 드리에게 주었어요. 어쩜 이리 고울까요? 하하, 원래 우리처럼 괭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멋진 법이지요. 산이는 어깨를 들썩거렸어요. 한참 동안 둥지 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던 산이와 드리는 잠시 바위 위에 내려앉았어요. 산이가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오, 이 자리가 좋군요. 어떤 것 같소? 여기는 너무 딱딱한 데다가 바람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안 되겠군요. 뭐 다른 곳을 찾아봅시다. 오, 여기가 적당하겠군. 산이가 바삐 날개를 접고 앉았어요. 어머, 땅이 기울어서 알이 굴러가겠어요. 이런 곳이라야 매나 수리가 우리 알을 채가지 못할 것 아니겠소. 안 돼요. 이곳은 우리 아기가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산이와 드리는 힘을 내서 다시 날아올랐어요. 여보, 진짜 좋은 자리를 찾았어. 우리는 정말 운이 좋다니까요. 산이가 바닷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말했어요. 드리는 기가 막혔어요. 그곳은 바닥이 푹신하고 부드럽기는 하지만 바닷물이 밀려와 잠기는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여긴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안 돼요. 신나게 떠들던 산이는 금세 풀이 죽었어요. 혹시 둥지 틀 곳을 찾고 있나요? 산이와 드리가 지쳐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나무 위에 있던 노랑부리 백로가 말을 걸었어요. 드리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고개만 끄덕였지요. 우리 등지 근처에 자리를 조금 내어드릴게요. 멋진 장식깃을 나부끼며 노랑부리 백로가 말했어요. 그거 봐요. 내가 걱정 말라고 하지 않았소. 산이가 옆에서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산이와 드리는 둥지를 틀고 얼룩덜룩한 점박이 알을 3개 낳았어요. 산이와 드리는 번갈아가며 알을 품었지요. 이곳은 다 좋은데 가끔 매나 수리가 나타나요. 노랑부리 백로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아, 그런 거라면 걱정 말아요. 제가 무시무시한 검독수리도 혼내준 경험이 있거든요. 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를 떨었어요. 어머, 왜 돌까지 품고 있었어요? 교대하여 알을 품으려던 드리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깜빡 졸다 일어나 보니 알 하나가 둥지 밖에 있길래 다시 주워와서 품었는데 그게 돌이었단 말이요. 산이는 창피한 듯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새내기 아빠의 실수에 주변은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어느 날 드리가 혼자서 알을 품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삽살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둥지 쪽으로 달려왔어요. 에구머니나! 깜짝 놀란 드리는 야오 야오 소리를 질렀어요. 이웃의 노랑부리 백로도 과과 소리를 질렀지요. 드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서둘러 돌아온 산이가 야오 야오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늘을 뒤덮을 듯 수많은 괭이 갈매기들이 한꺼번에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러고는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삽살개를 향해 마구 똥을 쏘아댔지요. 똥폭탄을 맞은 삽살개는 깜짝 놀라 달아나 버렸어요. 산이는 이제 놀러 다니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도 없이 열심히 알을 품었어요. 삐삐. 얼마 후 드디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났어요. 귀여운 우리 아가들 무럭무럭 자라렴. 엄마 아빠가 된 산이와 드리는 야오야오 행복한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이게 괭이갈매기인가봐. 대박.
이건 노란불이 백로다. 노란불이 백로. 경민아, 졸리거나 읽고 싶지 않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줘요. 그럼 내일 또 다시 저 이어서 읽어줄게요. 수상한 냄새가 나. 캉캉캉캉. 나는 냄새를 아주 잘 맡아. 오죽하면 개코라는 말이 있겠어. 내 촉촉한 코는 어떤 냄새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지. 그럼 오늘도 내 땅을 한번 돌아볼까? 아까 넥스트 젠에 나온 걔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 하하, 이거. 내 나온 강아지랑 응, 맞다. 한참을 뛰어다녔더니 숨이 찼어. 오늘따라 친구들이 없어. 무척 심심했지. 뭐 재미있는 게 없을까? 나는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어. 바로 그때였어. 킁킁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저기에서 낯선 냄새가 났어. 여기도 그 냄새, 저기도 그 냄새. 누구야? 감히 내 땅에 냄새를 퍼뜨린 게.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나는 오늘도 근처 들판으로 나갔어. 킁킁. 또 그 냄새잖아. 방금 이곳을 지나간 게 분명해. 나는 근처를 샅샅이 살펴보았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 내 땅에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지. 내 오줌으로 정체 모를 이 냄새를 덮을 테다. 나는 이곳저곳에 열심히 오줌을 누웠어. 여기도 내 냄새, 저기도 내 냄새. 에하하, 이제 다 내 땅이다, 내 땅. 하하하하. 킁킁킁킁. 오늘은 땅 속에서 냄새가 올라왔어. 무엇인가를 묻어둔 게 분명해. 땅 속에 숨기면 내가 모를 줄 알고. 나는 땅 파는 것도 선수라고. 팍팍팍팍팍팍팍팍. 뭐야, 똥이잖아. 감히 내 땅에 똥을 누고 숨겨두다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 옆에다가 커다란 똥을 누웠지. 우와, 크다.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신나게 뛰어다녔어. 캥캥캥캥. 분명히 이 근처에 있어. 주위를 두리번 살피는데 무엇인가 나무 위로 폴짝 뛰어 올라갔어. 나도 따라 폴짝폴짝 뛰었지. 하지만 나는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는걸.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기로 했어. 으르렁 킁킁킁킁. 마치 물 것처럼 달려들어 짖고 겁을 주었어. 하지만 아무리 짖어도 내려오지 않는 거야. 한참을 짖다가 지쳐서 잠시 졸고 말았지. 발자국이잖아. 게다가 아주 가까이서 냄새가 났어. 드디어 오늘은 볼 수 있겠군. 나는 판자더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 부스럭부스럭. 나는 긴장해서 큰 소리로 짖어댔지. 뭐야, 아기 고양이들이잖아. 고양이들이 귀여워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내 앞을 가로막았어. 아, 너였구나. 그런데 가만히 짖기만 했어. 정말이야. 어찌나 무섭게 구는지 나는 얼른 도망을 갔어. 그 뒤로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 자꾸 맡다 보니 그 냄새가 좋아진 거야. 게다가 귀여운 아기 고양이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꼬리가 저절로 흔들거리는 거 있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개와 고양이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누가 그래? 날마다 먹이를 가져다주는 내 정성에 엄마 고양이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하지만 완전히 친구가 되려면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은 것 같아. 아유, 냄새. 똥 좀 안 보이게 치워. 헤헤, 알았어, 알았다고. 개다. 고양이. 강아지 똥 치울 수도 있어? 치울 수 있지? 고양이도 똥 치울 수 있어? 치울 수 있지? 꿈꾸는 용감이.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얘 이름이 용감인가봐. 용감이.
어린 마을 용감이는 작고 아담한 초록 농장에 살아요. 초록 농장에서 엄마 없는 말은 용감이 뿐이에요. 다른 말들은 엄마가 보살펴주면서 함께 달리기 연습도 하는데 용감이는 늘 혼자였어요. 수다쟁이 거위 키키만이 용감이를 쫓아다니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주었지요. 초록 농장에서 달리기 시합이 있어요. 거기 우승을 하면 농장을 대표하여 도시에서 열리는 경주대회에 나갈 수 있지요. 하지만 용감이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달리기만 하면 늘 꼴찌였거든요. 키키, 나도 멋지게 달리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훌륭하게 해낼 거야. 달리기 시합 날이 다가오자 다 같이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출발선에 선 다른 말들은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감이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쭈뼛쭈뼛 하고 있었지요. 뭐 하는 거야, 용감아. 어서 준비해야지. 안 봐도 뻔해. 내가 꼴찌일 텐데 뭐. 그래도 한번 달려봐. 넌 잘할 수 있어. 용감이는 엉덩이를 콕콕 쪼아대는 키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발선 앞에 섰어요. 자, 내가 날개를 들면 달리는 거야. 키키가 오른쪽 날개를 번쩍 들어올리자 말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용감이가 꼴찌였어요. 휴, 키키, 난 정말 안 되나 봐. 키키는 고개를 푹 숙인 용감이를 날개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모두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키키가 꾀꾀 호들갑을 떨며 용감이를 깨웠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용감이가 놀라서 눈을 뜨자 키키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용감아, 오늘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널 멋진 경주마로 만들어줄게. 잠이 덜 깬 용감이는 눈만 껌뻑거렸지요. 균형 잡고 걷기 훈련. 용감아, 잘 달리려면 먼저 통나무 위에서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어야 해.